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를 맡은 경리법인 1조의 박정환입니다.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는 경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경리나라 TV 라이브 강의의 주제는 경리나라로 만드는 우리 회사만의 경리주간일보에 네. 대해서 경리법인 1조의 박예진 컨설턴트님과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여 개 현장에서 실제 실무자분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 박예진 컨설턴트님을 모셨고요.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격리 카운슬러 박예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무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회계 데이터를 시작으로 내부 관리회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코칭하며 기업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격리주간일보, 이 격리주간일보란 무엇인가요? 네, 격리주간일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일 보고하는 격리일보와 주간 보고하는 격리주보의 합성어입니다. 아, 두 개를 합친 말이군요. 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일일 보고 혹은 주간 보고를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모두 할 수 있으실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로 설명하고자 격리주간일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김동근님, 감사합니다. 네, 또 왔어요. 애엄마 K님 주간 보고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한 이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하신 부분들은 저희 이제 그 라이브 강의 오픈 채팅방 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순서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첫 번째로는 격리주간일보가 무엇인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주간일보의 항목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격리 프로그램인 격리나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격리나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시더라도 기초적인 처리를 통해서 주간일보를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강의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후반부에 이제 실제로 실무자분들을 만나신 이제 박예진 컨설턴트님께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주간일보 서식을 만드셨다고 해요. 이제 주간 격리일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이제 이것들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도 들으시고 좋은 서식도 받아가시고 이제 일석이조의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시작을 해보겠고요. 저희 먼저 격리주간일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격리주간일보는 주간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 그리고 자금 출납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격리주간일보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 현황입니다. 한 주간 매출이나 매출 원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고되고 공유됩니다. 두 번째, 자금 현황입니다. 현재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번 주에 입출 현황, 그리고 이번 주에 결제되어야 할 리스트가 공유되어야지 자금 계획을 세우겠죠. 세 번째, 자산이나 부채 같은 재무 현황.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격리주간일보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 격리주간일보는 작성할 때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정보란 주간이 들어가지 않은, 예를 들면 입출 내역, 은행 사이트 내역 있죠? 그런 고정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면 보고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거겠죠? 네,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의사항은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시의적절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는 주기와 일자가 달라지면 어느 순간 보고하는 사람도 보고받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주기와 방식으로 보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애엄마 K님께서 얼굴이 안 보이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은 이제 저희 얼굴이 이제 조그맣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소통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재밌게 또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저희 PT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러한 주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주간 보고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네. 비효율적인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네네. 목표와 방향성의 부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비유로 들자면은 이제 저희 그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행 가서 갑자기 계획 없이 막 돈을 쓰는 경우는 저는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돈을 비효율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물론 심리적 만족은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가 기업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상황이나 방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추적하고 우리 회사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일보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간일보를 저희가 만약 격리나라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조금 들어가면 될까요? 네, 격리 주간일보의 주요 항목은 현재 우리 회사의 매출 매입인 영업 현황, 그리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자금 현황입니다. 영업 현황에는 매출액, 그리고 매입액 등이 포함되고요. 자금 현황에는 예금, 적금, 일반 입출금 계좌, 대출금, 현금, 그리고 어음 계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다 저희 격리나라 탭에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두 가지의 현황을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일감으로 생각하기로서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에 하는 저희 이제 세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초기에 설정을 하는 것들이 매우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에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지, 어떤 자산과 부채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팁을 드리면 이제 저희 작년 기준 결산서나 재무제표 이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세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엑셀이나 ERP, 더존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들어가는 항목과 구조만 알 수 있으면 누구든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영업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업 현황은 회사에 발생한 매출 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완료되거나 계약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부에서는 그렇게 매출로 인식하겠죠. 그래야 영업을 더 해야 될지 영업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격리 실무자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금이 됐는데 어떤 계약이고 어떻게 입금이 앞으로 또 들어오는지 공유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했으면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 매출이다 라고 이제 인식하는 저희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럼 격리나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겠죠. 모든 발생한 매출을 거래명세표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거래명세표 기준의 매출액을 관리하시고 그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발생한 거래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발행하기 전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나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 버전으로 보여드릴 네, 웹 버전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실제 네. 리얼 경리나라 비슷하니 같은 네. 구조다라고 맞습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잠시만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경리나라 이제 기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리나라의 인터페이스는 거래처, 매출, 매입 지출, 은행, 그리고 보고서 세무 탭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출을 일으키려면 거래처가 있어야겠죠. 네. 네, 거래처는 우리 회사의 거래 발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거래처 등록이나 관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매출 거래들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 없이 한 곳에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리나라는 거래의 발생 단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미수금 관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먼저 거래처들을 세팅을 하시고요. 경리나라 세팅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거래처 세팅. 그 다음엔 이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거래명세표를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명세표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등록된 거래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입력만으로 한 번의 입력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그리고 미수금 관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 저희가 이렇게 거래명세표를 입력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마치 길을 가다가 모든 차들이 신호등에 따라가듯이 우리 회사의 영업현 상황을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거래명세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명세표를 관리하지 않는 곳도 있으세요. 네. 근데 맞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선수금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거래명세표로 저희 모든 그 매출 발생 그리고 매입 발생 내역들을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면은 네. 이점이 그 수주 잔고나 그러니까 저희의 들어올 매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길을 찾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영업 거래부터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은님 시작했네요. 네,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이제 아마 실제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행을 해서 관리하시게 되면 경리나라에서 거래명세표와 그리고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간편지급으로 수납 처리를 이렇게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 명세표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연결하게 되면 언제 입금이 됐는지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한 모든 매출을 입력해서 관리하시고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다음은 어떠한 절차인가요? 네, 다음은 입금과 출금을 수납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이제 대금이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내역과 연결하는 절차인데요. 계좌에서 용도는 매출대금 입금, 그리고 매입대금 지급의 용도를 사용하고 손익 용도는 세금계산서 쪽에 입력해서 손익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마 이전 강의에서 팀장님이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용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전 강의를 찾아보시면 용도에 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입금이 되면은 입금 내역 수납 확인과 출금 내역 지급 확인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한 번에 은행 사이트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쪽에서 입출 금액과 입출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창도 있습니다. 지금 데모 버전이라서 조금 이제 실제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금 내역 수납 확인 창에서 그 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대금 입금이라는 용도 를 통해서 저희 세금계산서와 연동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증빙과 연결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입금 내역과 수납 확인에서 가장 이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3단 바가 있어요. 이쪽에 항목 설정에 가시면요. 네. 여러 가지를 엑셀 그 열처럼 선택해서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이쪽에 계좌 메모라는 게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창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사에 그 사용하시는 분에 맞춰서 편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계좌 메모가 있어요. 네. 계좌 메모를 설정하셔서 이쪽의 내용에다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입금이 됐는지 이 부분을 기록해서 네,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용도는 양쪽에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 손익보고서 상에 용도가 이제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이렇게는 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제가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네, 맞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쪽에는 매출대금 입금이나 네. 매입대금 지급으로 꼭 그 은행 쪽에서는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중 용도가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계좌 메모를 꼭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자금 현황에 대한 세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자금 현황 세팅은 어떠한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자금 현황 세팅은 저희 먼저 입출식 예금 세팅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아까 제가 입금 내역 수납 확인과 출금 내역 지급 확인을 먼저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먼저 그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 계좌조에 보시면 네, 우측 상단에 계좌 관리에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이구. 네, 안상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후원이 네. 들어왔네요. 후원을, 네, 네, 후원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은경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은행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입금 출금 내역 수납 확인에 네, 바로 이제 저기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영되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리냐? 용도를 걸게 되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반영되는 시간이 뭔가 이제 뭐 1분, 2분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바로 이제 증빙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다른 탭과 연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걸리는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진 네. 않습니다. 뭔가 용도나 거래처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들어가서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지금 질문의 의도가 저는 이제 실제 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네. 경리나라에 이제 입금 그 수납 내역, 지급 내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부분의 질문인 것도 같아요. 이런 경우에 스크래핑을 해야 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스크래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웹 버전 지금 저희 데모 버전이 잠깐 안 돼서 그러는데 그 통장에 입금이 들어왔는데 경리나라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쪽 계좌조회나 입출 내역 쪽 위쪽에 보시면 그 자료 수집을 하는 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동 증빙 수집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갈 필요 없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모든 은행들을 끌어오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상준님 5,000원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공익 목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자금 현황에서 다음 세팅은 어떠한 부분을 세팅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 하다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네네. 중간에 질문 말씀드리느라. 네. 네. 계좌조회에서 저희 모든 계좌를 제가 등록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저희 모든 계좌가 은행별로 수집하는 계좌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증권 계좌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은 네, 관리해야 되는 다른 기타 계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계좌조회에서 수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기를 하더라도 그 한 곳에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어떤 은행인지 선택을 해서 기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집되지 않거나 그런 은행들은 이쪽에 일괄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다른 데서도 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기로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입출식 예금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외화 예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외화 예금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다음은 외화 예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국내 계좌가 있으면 해외 계좌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저희 일반 입출식 예금 세팅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모든 계좌를 자료 수집을 하고 증권 계좌나 자동 수집이 안 되는 계좌는 수기 등록해서 업데이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계좌별로 별칭을 설정하시는 것 이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그 외화 입출식 예금 세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 은행 탭에 보시면 외화 입출 예금이 있어요. 요거는 은행에서 등록을 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수집하는 계좌도 있고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달러별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되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바 계좌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계좌 추가해서 수기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최대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모든 계좌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기별로 정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외화 계좌별로 잔액을 확인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화 이제 입출식 예금 세팅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어떠한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될까요? 네, 다음은 대출금 세팅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저희 일반 입출식 예금과 비슷합니다. 자동 수집 계좌를 세팅을 하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수집이 안 되는 대출의 경우는 수기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차입금의 경우에는 거래처로 잔액 관리를 하시고 네. 이쪽 수기로 등록해서 잔액이 얼마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잔액만 업데이트해서 관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마찬가지로 모든 부채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 재무장 상태표상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모르시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확인하셔가지고 모든 계좌들을 대출금 계좌에 세팅하셔서 네. 은행 탭 가보시면 대출금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쪽에 마찬가지로 계좌 관리로 해서 네. 자동으로 수집되는 계좌 그리고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대출들 이런 것들을 수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 수기로 등록하시는 계좌는 잔액을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원금 상환이 있을 때만 잔액만 이제 수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하는 것들은 매번 네. 이제 자료를 가져올 수 없으니 조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대출금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네. 대출금 관련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잠시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출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경리나라에서 경리나라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활용해서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거래처 탭에 가서 이제 거래처 조회 부분에 가서 거래처 등록을 가면 이제 네. 직접 입력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앞에 말머리로 개인 차입금 해서 땡땡 해가지고 1억 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입금이랑 출금했을 때 이제 대출을 상환했을 때 그때만 거래처 걸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자 부분이 있다면 원금 상환이랑 이자랑 별도로 금액 분할 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쪽에 잔액도 계속 초기에 빌렸던 금액 입금이나 출금이 됐었겠죠. 대출금이니까 입금됐겠네요. 네. 입금됐을 때 대출금으로 입금이 됐겠죠. 만약에 이 100만 원이 차입금이라고 한다면 기타 입금으로 가서 용도의 대출금
차입이라는 용도를 걸어주시고요. 네. 거래처에 요 파란불이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방금 제가 만들었던 차입금 네 이라는 거래처를 걸어서 연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환했을 때는 금액 분할해서 제가 방금 100만원 잡았죠?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닷건 입력으로 가서 여기서 5만원이 이자고 10만원이 원금이다 라고 하면은 10만원의 원금인 10만원에 대해서 차입금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대출금 상환 그리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납부로 해가지고 이자 비용은 이제 이자 납부는 저희 비용으로 가는 계정이고 대출금 상환은 이제 자산에서 네 그 부채 쪽에서 이제 차감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자 납부는 거래처 이제 상환하는 원금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네. 아까 저희 거래처 등록된 곳에서 네, 반영이 되게 됩니다. 박땡땡 한번 네. 차입금 네. 여기 있네요. 결국엔 대출금하고 개인 차입금을 다 같이 관리한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미주금 아까 저희 100만 원 빌렸었죠? 네. 그 10만 원 이제 갚았네요. 네, 갚았습니다. 그 네. 90만 원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을 관리하셔서 해당 내역을 뭔가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대출금 계좌 금융자산 이쪽에 수기로 하나 올려가지고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떠서 잔액 관리로만 상환 시에만 관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대출금에 네.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모든 기업이 거의 대출이 없는 곳이 없죠. 또 없는 것도 있죠. 가끔 네. 있지만 네, 많은 네. 부분이 대출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만기에 대한 관리, 이자에 대한 관리, 네. 원금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누락이 없이 다 등록해서 관리한다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네. 관리하시던 이렇게 누락이 없게끔 한 곳에서 다 모든 자료들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은 이제 네. 어떠한 부분에 대한 세팅이 또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 자금일보에 네. 지금 작은 부분을 구성하는 이제 기초적인 네. 세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네. 혹시나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이거 조금 더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희의 댓글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서 이제 말씀해 드리면 이제 지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설명 최대한 해드리고 네.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추후 영상이나 이러한 걸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어떠한 세팅이 또 필요할까요? 네, 다음은 정기 예적금입니다. 네. 저희가 대출도 있으면 적금이나 뭔가 이제 저희가 빌려준 그렇죠. 돈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정기 예적금이라는 그 계정을 활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기 예적금도 은행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동 수집 계좌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수집이 안 되는 계좌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은 수기로 등록해서 현재 저희가 불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 차입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여금으로 거래처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예적금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그 예적금 쪽에 재무상태표 쪽에 정기 예적금이나 기타 재예금 등 이런 과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셔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경리나라에서는 은행 탭에 정기 예적금 이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쪽에 수집되는 거는 이렇게 성공으로 우측 상단에 마찬가지로 계좌 관리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집이 안 되는 건 계좌 추가해서 수기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쪽 상자에 수기 계좌 계좌 수정을 좀 들어가 보면은 이쪽 내용에다가 이자율이라든지 계좌 별칭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적금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좌 별칭에 써놓으면 사실 한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이게 어떤 거였지라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까먹을 수 있죠. 까먹지 않게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다음 인수인계자가 오는 경우나 잠깐 어디 부재 중일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적금은 네, 요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정기 예적금도 네. 사실은 대출과 반대지만 되게 유사하네요. 네. 그래서 정기 유사합니다. 예적금이나 이제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거래처로 관리를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어떠한 그 누락이 없도록 전부 다 네. 한 곳에서 관리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많은 이제 기업에 방문해 보면 현금 시제를 쓰는 부분이 또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어쩔 수 없이 네. 현금 시세를 쓰시는 곳도 있어요. 아직도 네. 이제 택배나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현금 출납장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금 시제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의 업로드, 이제 먼저 수기나 엑셀로 뭔가 이제 현금 시제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대장이 있다면 네, 경리나라 현금 시제 출납장에다가 입력을 해서 일괄로 업로드해서 네,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관리 대장은 없지만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회사 돈이다. 네, 그 시제를 알고 있는 시점부터 그 잔액 기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관리 시에 이제 주의할 점은 네, 관리 시 주의할 점은 저희가 이제 현금 출납장을 최종 그 관리하는 목표는 사실 경리나라 쓰시는 분들이 조금 현금 출납장에 있어서 섞이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보통 이제 차입금 그 외상 매출금 미수금 네. 미수금, 미지급금 상계를 할 때 현금 출납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금 출납장에서 섞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 네, 기록을 올바르게 기록해서 최종 잔액이 실제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잔액과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리나라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네. 은행 쪽이 아니라 매입 지출 쪽에 지금 이제 현금 출납장이 있는데요. 네, 이쪽 부분에 이 잔액이 현재 지금 최종 잔액입니다. 네, 최종 잔액이 진짜 현재 현금 시제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지 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잘 플러스 마이너스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현금은 이제 시제를 맞춰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는 실제로 이제 미수금 처리하면서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너무 네.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네. 매입 매출할 때 상계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쪽에 출금 거래 등록해서 뭐 5만 원 해가지고 거래처 동일하게 걸고 뭐 이제 매출 대금 수금 여기 출금이니까 매입 대금 지급 그리고 거래처를 걸겠죠. 거래처 어디가 있죠? 네. 영도라는 거래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주시고, 이걸 상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관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매입대금 지급.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최대한 이 차액이 맞게끔 현재 잔액에 영향을 가지 않게끔 상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래처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도 항목 설정에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거래처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우측의 기능 버튼 3단바 기능에서 항목 설정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거래처나 용도 그리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되는지 잘 세팅을 하셔가지고 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수진님께서 이제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서 저희가 못 봤는데, 네. 경리나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들어오셨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네. 이제 기초적인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영상이나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이제 보시면은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그곳에 오셔서 많이 소통하면서 이제 그러한 네. 과제들 같이 해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음 출납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어음입니다. 아직도 어음이 있는 곳이 네,
많더라고요. 네. 바드러움과 지급어음이 있는데 세팅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드러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먼저 어음 대장을 세팅하려면 저희가 이제 항상 어려워하시는 게 세금계산서가 들어왔는데 어음은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미수금으로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네. 네네. 먼저 이제 보시면 세팅하는 방법 먼저 보시면 말씀드리면 기존에 관리하시던 어음 대장이 있다면 해당 어음 대장을 확인해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은행 사이트에 어음 조회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전자어음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쪽 화면에서 상세 내역 조회해서 해당 화면을 캡처합니다. 거래처명 그리고 발행일자 그리고 만기일자가 언젠지 다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캡처를 하고요. 그 부분을 이제 경리나라 어음대장에 수기 등록하고 그리고 방금 캡처한 화면을 맞게 등록했는지 바로 그때그때 검증할 수 있도록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캡처한 화면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받는 즉시 어음 등록할 때 바로 거래처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거래처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설정하는 함과 동시에 그 미수금이 이제 차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대금이 들어왔을 때, 은행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해당 거래처를 걸면은 이 미수금이 중복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나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음대장은 은행 쪽에 있어요. 은행 탭에 금융자산 이쪽 어음대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쪽에 수기 등록해서 아니면 양이 많다면 엑셀 일괄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자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 종류 이제 전자어음이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음 번호 이제 작성하시고 발행 원금 이렇게 500만 원 그리고 만기일자가 언제인지 보통 만기일자에 이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만기일자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명도 이제 작성을 걸어줍니다. 거래처명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행에서 캡처하면은 이쪽에 파일 첨부해서 아니면 다른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파일 첨부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쪽에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음 번호는 잠시만요.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어음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계산서랑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바로 연결하는 건 보여드리면 어음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세금계산서 탭에 가서 어음 등록했을 때 세금계산서 간편지급 그 다음에 간편 수납 이쪽에 전체 누르면 어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당 어음을 클릭해서 수납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에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대장에서 이제 입금이 은행에서 이제 해당 어음에 대한 돈이 만기가 돼서 입금이 되면은 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상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말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래서 어음을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이제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앞으로 받을 어음 금액이 얼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추려면 해당 그 어음 수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수정 들어가서 만기가 됐습니다 라고 만기 처리를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면 이 상태가 만기로 바뀝니다. 만기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전하윤님께서 이 계산서와 어음 금액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먼저 계산서와 어음이 다른 경우 이제 계산서는 한 건인데 어음이 두세 개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금액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경리나라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저는 메모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메모에다가 언제 어떤 어음 몇 번의 어음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이 메모에다 활용을 해서 메모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뜹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언제 어음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메모를 활용해서
제가 관리하는 곳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최대한 파란색이 다 오도록 매칭이 안 되면은 네, 여기 메모로라도 해가지고 어떤 건인지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알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할 때 나중에 이 필터를 보면 미수납이나 부분수납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만 몰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급되지 않은 건들이 요 정도 있구나.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잔액들도 항목 여기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매출 잔액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잔액이 얼마인지 부분 지금 1억 3천에서 5,900이 네, 남았다. 남아있구나. 네, 받을 네. 돈이 더 있다. 네, 요것만 보고 알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네. 네. 다를 경우에는 이제 저희 메모를 조금 활용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상으로 이제 그 매칭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음이 만기돼서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에는 그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거래처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 제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네, 이게 만약에 어음이라고 적절한 금액이 여기 있네요. 네, 900만 원이 어음에 대한 이제 대금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용도 선택해서 기타 입금으로 하신 다음에요. 여기 어음 받으러 온 결제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업체의 어음인지 언제 만기건인지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용에다가 업체 뭐 특이사항 뭐 이런 내용도 알 수 있게 써주시고 그리고 거래처는 걸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음대장에 이미 그 등록을 했을 때 이 업체와 미수금 거래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네. 거래처를 걸지 말고 그 내용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어음 번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거 어음대장 어떤 업체 거구나 라고 어음대장이랑 바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네,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여쭤보면 네. 이제 거래처가 네. 걸렸을 때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인식이 되는데 네, 어음대장에는 거래처가 바로 걸리니까 이제 네. 은행에서는 거래처를 또 걸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금 현황에 대한 세팅은 거의 다 알아본 부분인가요? 잠시만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 처음에 입출식 예금, 적금, 대출금, 그리고 현금, 이제 네. 시제까지, 그리고 어음까지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팅한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여기가 주간일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정말 경리나라를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고 하시면 초기 세팅해야 되는 자료들이 뭔가 많거나 공인인증서가 오류가 있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세팅해서 잔액만 맞추면 현재 저희 자금일보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생겨서 발행한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짧으면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리나라에는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잘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박예진 컨설턴트님께서 꽂아주세요. 네, 그 하나의 실무 서식을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이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DF로 주셨군요. 네. 좀 키워서 보여주시면은 네. 아니면은 여기에서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PPT 자료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PPT 자료 이제 저희가 공유 드리고요. 이 서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먼저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주간 격리일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이제 우측에 네, 보시면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안 이게 보이실 지금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키워서 좀 부분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PDF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형식으로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따가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작성하는 방법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입출식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세팅하는 것, 그리고 정기예적금, 대출금, 그리고 이제 외화계좌, 그리고 현금 출납장의 그 잔액, 그리고 받으러움, 지급어음에 대해서 아까 세팅을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리나라에서 바로 확인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진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성하는 방식은 경리나라에서 보고서 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잔액들을 다 맞춰 놓았다면 경리나라에서 금융보고서 들어가시면 이쪽에 자금일보가 있습니다. 자금일보에 그 보고하는 시점의 잔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중간의 잔액이 아니라 보고하는 시점의 잔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를 잘 기재를 해주고요. 네, 보시면 기준일이 언제인지 적어주시고 자금일보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금일보를 통해서 그냥 바로 보고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자금일보에는 지금 지금 여기 테스트 버전이라서 계좌가 엄청 많네요. 네, 대출금 그리고 현금. 이쪽엔 어음이 뜨네요. 어음이 지금 모든 어음이 다 뜨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어음이 잔액만 이제 보관 중인 어음만 나와야 되는데 만기된 건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금액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어음이 보고서에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리나라에서 아까 어음 저희 현황 어음 대장 어음 대장에 이 잔액들 여기 보시면 총 들어온 어음 금액 그리고 처리된 금액 그리고 이제 만기 금액 이제 앞으로 받을 금액에 대해서 이 잔액을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출식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한 주간 아니면 이건 일간으로도 하셔도 괜찮고요. 한 주간에 이제 저희 모든 통장에 몇 건이 이제 몇 건의 금액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이제 얼마가 출금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인지 이 잔액들이 합쳐진 게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지금 경리나라에 또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쪽 보시면 입출 내역 보고서 집계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기간에 이 보고서를 보시고 엑셀로 이제 변환하신 다음에 해당 내역을 복사해서 이쪽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보시는 양식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고 드려라 하는 양식이고 저희가 공유해 드리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는 이 옆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리나라를 지금 경리나라를 보시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회사마다 일일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회사 사정에 맞춰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프레드시트로 편집하실 수 있게끔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이제 양식을 제가 지금 어떻게 받으실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댓글하고 지금 채팅창에 이 신청서 이제 양식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메일로 이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화 입출식 예금에 대해서도 금액을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 금액은 보시면요. 경리나라에 아까 저희가 외화 계좌를 세팅했었죠. 외화 입출식 예금에 지금 우측 3단에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계좌 목록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해당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양식에는 아, 네. 네. 지금 이제 그 양식에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외화 입출식 예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넣으시면 되고요. 해당 잔액이 맞는지 그래서 이 잔액들이 이제 통화별로 그 대표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 원화인지 외화인지 구분해가지고 네, 네. 잔액들을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관련해서도 아까 저희가 모든 대출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경리나라의 금융자산 대출금 탭에서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 계좌 내역들을 네, 해당 시트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대출금에도 계좌 관리 들어가시면 계좌 별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이 대출 계좌가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담보대출인지 이자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총 그 계좌 별칭에다가 이게 총 얼마를 빌렸는지 뭐 3억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신용 대출 신용까지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용인지 그리고 뭐 이제 3억 그리고 네 3억 그리고 이자율 뭐 2.7%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칭에 써놓으면 나중에 엑셀로 했을 때 네. 네, 이 계좌가 이 대출이 어떤 대출인지 딱 한눈에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모든 대출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셔서 네, 이쪽에 입력하시면 이쪽 대출 과목 대출 과목 쪽에 이제 계좌 대출에 대한 별칭을 넣으면은 넣거나 아니면 이제 담보 및 이자 이 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네, 모든 그 대출이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되겠죠.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월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지? 네, 요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해서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아래는 또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네, 그 아래는 저희 현금 출납장 아까 이제 현금 시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도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잔액 관리, 현황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 어음 관련해서도 아까 저희가 어음 대장에서 이제 만기 어음만 지금 만기가 어음이 아니라 네 어음 대장에서 경리나라에서 이제 어음 대장에서 여기 필터가 있어요. 네. 이쪽에 현재 보관 중인 어음이 얼마인지 네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보관 중인 거 저희가 남아 있는 것만 네 뜨게 됩니다. 잔액 있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엑셀로 받아서 네 해당 내용에 이제 언제 만기될 거다, 몇 월 달에 들어올 거다, 네 결제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가지고 잔액 관리 하실 수 있도록 네 앞으로 돈이 들어올 돈이 얼마고 저희 결제될 어음이 얼마인지 네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요. 경리나라에 네. 따로 이게 우리 고정지출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진 않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며칠 날에 정기적으로 어떤 금액이 나가고 어떤 용도로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뭔가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간도 뭐 한 2주에 한 번 보고하시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서 같이 보고하면 네, 뭐 대표님이나 이제 다른 그 부서에서 그 의사결정 하기에 네,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입출금 상세 내역은 보통 우리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고 왜 들어왔고 그리고 총 얼마가 나갔어? 그래서 그 금액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보통.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경리나라의 입금 내역 수납 확인. 잠시만요.
네, 입금 내역 수납 확인해서 해당 기간을 보고하는 그 주기 기간을 세팅을 합니다. 지금 저희 기간이 기준일로 되어 있군요. 네, 기간이 만약에 11일부터 17일까지 보고를 할 거다라고 하면 저희 격리나라에서 해당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이 기간에 발생했던 내역들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수납처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다. 매출대금 입금으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어떤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출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이 나가서 이 금액들이 저희 이쪽 입출식 예금, 이쪽 총 입금됐던 해당 기간에 입금됐던 금액과 출금됐던 금액과 이제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게끔 네, 백데이터로 네,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격리나라에 저희가 아까 거래명세표랑 이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다 통장이랑 연결해서 하는 게 아까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을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격리나라 보고서에서 확인하셔서 바로 미수금이 지금 현재 얼마가 있는지 네, 보고서 탭에서 네, 확인하셔가지고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다. 네, 저번 달에는 저번 달 말일 기준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지금 말일 기준으로는 얼마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점별로 네, 비교를 해서 보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수금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매출 매입 현황에 대해서 네, 보고를 하실 수 있는 네, 화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푸꾸빠님 몇 시까지 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3시부터 4시까지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설명하는 부분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한 4시 10분 정도에는 이제 아마 끝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유드릴 시트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방법까지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어느 회사든 회사의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모르시면 이제 뭔가 이제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서 네, 목표액과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다. 네, 기록해가지고 보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매입 매출 관련해서도 이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보통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언제 발행이 됐고 아직 발행이 되지 않은 게 어느 정도이고 네, 이런 것들을 그 기간별로 네,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 관련해서도 이렇게 세팅해서 네, 보고서로 보여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격리 담당자분들께서 모든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아실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알 수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카드별로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이분이 이런 사용처에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미확인 임시 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모든 회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주간 격리 일보 양식을 공유드렸고요. 지금 이제 저희 링크가 이제 안 됐던 문제는 해결을 해서 아마 링크를 클릭하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링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이제 격리나라 TV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거기에도 저희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PT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도록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어떠한 식으로 어디에서 찾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설명까지 조금 넣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기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맞게 조금 넣고 빼고 이제 마음껏 수정하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혹시나 쓰시다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이제 버전 2, 버전 3 이런 것도 계속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주간일보는
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제공을 하시고요. 또 만약에 이게 다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 격리법인 1조 5를 추가해 주시고 격리나라 TV를 추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같이 네. 해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질문을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진행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제 일일 보고 주간 보고를 하고 있다 또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럴 때 이 보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격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네. 박예진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한번 설명을 진행했는데 네. 조금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네. 실무 프로그램이 오늘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다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너무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세팅을 한번 해 왔었는데, 네. 이제, 항상 이제 그 인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의 연속이듯이, 네. 이제 와서 또 이제 프로그램이 안 돼서, 이제 웹 격리나라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네.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앞으로 격리나라 TV에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세팅하는 거나 처리하는 것들을 짧게 올리시면은, 이제 이런 라이브 강의에, 나는 정말 듣고 싶은데 못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엄마 K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원래 회사에서 주간 보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하다가 궁금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드리면 되나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먼저, 회사에서 네. 주간 보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가요? 무조건 뭐 필수는 아니지만, 네. 저희 사실 주간 보고도 안 하는 곳도 사실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결산 시기라든지 이런 때 몰아서 하다 보니까 결산도 늦어지고 야근도 많이 하고 이제 세부 기장 담당자도 힘들어하고 그 담당자도 힘들어하고 대표님도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보고를 적재 이제 매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모르면 빠르게 이제 지금 현황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네, 주간 보고를 하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요 방식대로 올려보시고 대표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 싶으세요? 어떤 식으로 보고받고 싶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몰랐던 것도 같이 알아가고 네, 요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성하시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네, 혹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면 항상 네, 바로바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고는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점점 큰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일일 하면 좋지만 이건 너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주간이라도 시작하라는 이제 네, 맞습니다. 추천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다가 궁금한 것들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와 같이 그 이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다 되어서 여기에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가 올라가니까 다시 보기에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너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그 격리나라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기시고, 네. 이 세팅을 해보고 싶은데 혼자 하기 어렵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드림 링크를 들어와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끝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네. 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이제 즐겁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등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관리에게 그리고 격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께는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 격리에게 실무자분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친절한 격리 카운셀러 컨설턴트 박예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남은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추석이 끝나고 다시 이제, 부가세 하셔야 되죠? 네. 부가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컨텐츠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는 격리나라로 부가세
신고 자료 준비하고 네. 예상 부가세 뽑아보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